이 카르발라 전투는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있었던 시아파에게는 잊지 못하는 전투입니다. 왜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된 전투이기 때문이죠. 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급사했던 무함마드 이후로 이슬람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 하나의 신, 다른 기억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 많이 들어보셨죠? 수니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다른지 이 계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칼리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칼리프는 이슬람 공동체, 아까 제가 메디나에서 um마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 um마의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를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그리고 모든 종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슬람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함마드 사후에 누가 무함마드의 첫 후계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칼리프는 바로 아부 바크르입니다. 이 아부 바크르는요, 무함마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구였고 장인 어른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부 바크르는 너무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대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마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3대가 나옵니다. 3대 칼리프는 우스만입니다. 1대, 2대, 3대를 우리는 순니파 칼리프라고 하는데요. 순니파가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 공동체 um마에서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그 칼리프, 바로 1대, 2대, 3대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육이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 혈육이 딸 파티마입니다. 그리고 파티마의 남편이 알리거든요. 이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위이면서 사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함마드가 어릴 때 고아가 되어서 할아버지 밑에서 삼촌 밑에서 자라났다고 그랬죠. 그 삼촌 밑에서 같이 자라났던 그 삼촌의 아들, 다시 말해서 무함마드의 사촌이 알리입니다. 알리도 무함마드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가 드디어 4대 칼리프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아파에서 늘 염원하던 시아파 출신의 칼리프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3대 우스만이 제가 암살됐다고 했는데요. 이 수니파 입장에서 봤을 때 3대 우스만을 암살한 사람,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바로 우스만이 암살되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자, 4대 알리 칼리프가 되겠죠. 역시 이 알리도 수니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3대도 암살당하고 4대 알리도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이 알리와 그리고 무함마드 딸 파티마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산이고요, 장남이죠. 둘째 아들 차남이 후세인입니다. 하지만 하산 또한 독살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족이 딱 한 사람 남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후세인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피의 정통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칼리프를 선출하자. 이 사람들이 바로 시아파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 알리,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초상화, 이 모습이 바로 4대 칼리프 알리의 모습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알리의 후손에게 그 계승권이 있다. 시아파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리의 후손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후세인입니다. 똑똑합니다. 이 후세인은 시아파가 가장 숙모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후세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후세인 앞에 이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맘에 대해서 수니파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시아파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뜻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니파에서 이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스크에서 기도를 집전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기독교에서 목사, 카톨릭에서
신부님 정도의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맘이라고 하고요. 시아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이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후세인이 바로 이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세인,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니파에서 이 후세인을 회유를 하겠죠. 자기 편으로 충성 맹세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후세인은 수니파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항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하지만 그의 저항은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수니파에 의해서 잔인하게 무너지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카르발라 전투입니다. 이 카르발라 전투는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있었던 시아파에게는 잊지 못하는 전투입니다. 왜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된 전투이기 때문이죠. 이 전투에서 이맘 후세인이 사망합니다. 근데 그냥 사망하는 게 아니고요. 끔찍하게 사망합니다. 참혹하게 사망을 한다는 거죠. 수십 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은 베어져서 칼리프 야지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에서 선출했던 칼리프죠. 그 야지드가 이 후세인의 목에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왜요? 죽어서도 꾸란을 암송하지 못하게. 꾸란을 암송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걸 들었던 시아파 사람들의 그 참혹하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카르발라에서 있었던 이 후세인의 비극적 죽음은 기독교에서 예수의 순교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맘 후세인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맘 후세인의 시신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아파에서 가장 추앙하고 늘 신자들로 들끓는 곳이 바로 이맘 후세인 사원입니다. 시아파의 결속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사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바로 아슈라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조금 끔찍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처절한 행사가 없겠죠. 자해를 하면서 슬픔을 몸에 새긴다는 거죠. 그 슬픔은 카르발라 전투에서 후세인이 죽었던 1300년 전의 그 슬픔이었습니다. 1300년 전의 그 분노, 수니파에 대한 분노겠죠. 그리고 후세인을 살려내지 못했던 그 자책감이 오늘날 시아파의 정체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 아래 수니파와 시아파는 갈라졌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초록색이 수니파 국가들이고요. 주황색이 시아파 국가들입니다. 시아파가 한 나라를 가지고 수니파가 한 나라를 가지면 어떤 분쟁, 어떤 갈등도 없겠죠. 그런데 시아파, 다시 말해서 주황색과 수니파 초록색이 한 나라에 같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은 몇 군데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예멘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분쟁 국가 지역입니다. 여러분, 신의 계시,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종, 그 순종을 하는 이 무슬림들, 신이 과연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